애디티브 그룹에 대한 코드를 실제 살펴보면서 연산자 재정의를 실제 어떻게 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애디티브 그룹은 p, n 두 개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법을 나타내는 소수 p 그리고 정수 n입니다. 이 n은 0에서 p-1 값까지만 항상 유지하도록 구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음수가 들어온다든지 p-1보다 큰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0에서 p-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요 reduce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어떤 객체들을 이 애디티브 그룹의 객체들을 연산을 할 때는 둘 다 p 값이 같아야 돼요. 하나는 법 7에서 놀고 하나는 법 11에서 놀면 이 두 개는 같이 연산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테스트해주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고 만약에 서로 다르면은 예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는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P와 N을 받는. 그래서 P는 뭐 소수여야 되는데 그 소수인지 여부는 특별히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원래 0에서 p-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큰 값이나 음수가 들어오면은 변환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멸자는 특별히 할 게 없고요. 대입 연산자는 여기에 p가 컨스트 멤버이기 때문에 컨스트 멤버이면은 반드시 여기서 초기화 목록에서 그 값을 초기화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하지 않으면은 A 이퀄 B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컨스트 멤버 때문에. 따라서 컨스트 멤버가 있다 하더라도 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P는 그대로 유지되게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만들기 때문에 컨스트 멤버가 있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입 연산자는 이미 생성된 객체의 내부 내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컨스트 멤버가 있으면은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입 연산자는 동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받아서 우선 other의 모듈러스가 현재 객체와 같은지 비교를 하고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n equal other n으로 바꿔가지고 그 결과값을 반환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 a equal b equal c 등 연속적인 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인 타입 연산자를 두 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수로 변환하는 거, 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거. 그래서 정수로 변환하는 건 n만 반환하고 있고 스트링으로 반환하는 건 예쁘게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요런 변환들은 이제 출력에서 출력할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환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둘 다 explicit을 써놔서 함부로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이들 변환 연산자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예요. 그리고 단항인지 이항인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P 연산자가 그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으면 단항 연산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항 마이너스는 여원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n이 있으면 p-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n을 p-n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0, p-의 사이의 값으로 유지가 됩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전이, 후이 두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후위 연산자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 int 타입의 매개 변수를 줘서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this를 반환하고 얘는 임시 객체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emp는 현재 값 그대로 반환하게끔 해놓고 this는 플러스 1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퀄은 마찬가지로 요 other가 같은 종류의 모듈러스를 사용하는지 먼저 테스트한 다음에 같은 걸 사용하면은 n 값을 이 other n으로 더해서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떤 연산자를 여러 개 중복해서 만들 때 코드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이처럼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코드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든 걸 가지고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산자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든 요 연산자 재정의를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하면서 요 n 값을 객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객체로 만들게 되면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만 코드 중복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합니다. 마이너스 이퀄도 이렇게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반환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플을 굳이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깔끔한 방법이 되겠죠. 임시 객체 템플을 뭐 하나 만들고 템플을 인자로 넘겨나 뭐 마찬가지인데 그 라인 수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인자를 전달할 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퀄이니까 요 other 값을 역원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는 이항 연산자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A도 B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덧셈 할 때도 모듈러스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덧셈을 해서 새 객체, 그 A 플러스 B 값을 유지하는 새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이때도 컨스트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이너스의 경우도 플러스를 그대로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가지 비교 연산자는 2개만 만들면 된다 그랬죠. 이퀄과 요 하나 크다는 거 하나를 요 2개를 만들면 나머지 4개는 이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not equal은 얘의 반대로, 그리고 크다는 거는 작거나 같다는 거에 반대니까 이렇게 만들고, 얘는 거꾸로 해서 만들고 얘는 요거에 not으로 정의를 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오퍼레이터 플러스는 이렇게 일반 함수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friend 함수 이용하는 것은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코드 되돌아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 코드들을 차례차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요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A는 법 7이고요. 3 값을 갖고 있습니다. B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C는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입을 했으니까 A는 4라는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A는 원래 3을 가졌는데 이제 C는 4를 가졌으니까 4 모두 7로 바뀌었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은 요 타입 변환 연산자를 이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std 스트링 타입으로 바꿔주고 그것을 출력해 줬습니다. 출력하는 형태는 이렇게 4 모두 7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B는
A와 똑같은 값이니까 3이고 C는 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 연산자를 살펴보면 정수로 변환하면 요 3값만 반환해 줬고요. 스트링으로 변환하면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플릿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익스플릿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해보면 에러가 나는 거죠. A는 additive group 타입이고 N은 정수인데 A를 N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컴파일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 explicit을 제거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에러가 안 나요. 이 A를 정수로 변환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자동으로 변화해 줍니다. 그러면 이 N에는 3이 대입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원할 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컴파일러가 바꿔서 프로그램이 오동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타입 변환 전산자는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explicit로 수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arithmetic operator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A는 3이고 B는 5예요. 마이너스 A를 하면은 이제 4가 되고 A는 4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A까지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A로 하면. 그 다음에 4 더하기 5를 하면은 이 결과값은 2가 되겠고 둘 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 빼기 B를 하면 4 빼기 5가 되니까 6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실제 A와 B도 출력을 해보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5가 그대로 나오고 A는 4가 여기 마이너스 A에서 바뀐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 오퍼레이터 복합 대입 연산자 3, 5,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를 B에다 더하면은 B는 6이 될 거고 6을 3에다 더하면은 6이 되고 6에다 3을 더하면 왜 3이 나왔지? 여기서는 3이고요. 그 다음에 6에다가 3을 더하니까 9가 돼서 2가 돼서 여기서는 2가 출력이 되고 2에서 5를 빼주면 2에서 5를 빼주면은 5의 영어는 2니까 헷갈리네요. B가 5니까 B는 마이너스면 2가 되겠고 A는 여기서 2였는데 4가 돼야 되는데 왜 3이 되죠? B는 5가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이퀄 C가 됐으니까 B는 여기서 B를 찍어보면 6입니다. 6. 그럼 6이고 A는 2가 되었으니까 2 더하기 6은 8. 그러니까 A는 2. 2에서 6을 빼면 6은 1이니까 그렇죠. 6이면 마이너스 6은 1에 해당되는 거니까 3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A와 B는 같지 않죠. 그래서 0이고 A와 B는 다르기 때문에 1이고 A는 B보다 크지 않으니까 0이고 B는 A보다 크니까 1이고 A는 B와 같거나 크지 않죠. 요거는 성립하니까 또 1입니다. 그래서 잘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K-스트링을 가지고 이제 연산자 재정의를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K-스트링, 문자열을 그냥 만드는데 이름을 그냥 K-스트링이라고 지은 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std 스트링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자열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배열 색인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K-스트링은 얼마만큼의 문자열을 유지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적 할당하는 멤버가 존재하면 복사 생성자를 주의 있게 재정의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대입 연산자를 올바르게 재정의해 줘야 되겠고 이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move assignment 이동 대입 move constructor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K-스트링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색인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동적 할당 멤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의 재정의 문제, 거기에 따르는 이동 개념의 등장,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K-스트링을 예제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버퍼에 문자열을 유지하는데 이걸 클래스로 구현할 때 끝에 널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구현할 수도 있고 포함하고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플러스 1을 써서 널 문자까지 포함해서 구현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F를 유지하면 사이즈 값은 5가 되는데 실제 공간은 6개의 공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끝에 널 문자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 문자열이 오면 그 문자열의 크기를 string length라는 함수로 구한 다음에 그 사이즈 플러스 1 크기의 배열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얘를 복사해 줄 것입니다. 널 문자까지 복사해 가지고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각종 그 연산자들을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정의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K-스트링 코드랑 그리고 그 덧셈군 코드를 올려드릴 거지만 이 그 K-스트링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스트링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각종 연산자들을 나름대로 재정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제 코드를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열색인 연산자의 재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산자는 이렇게 대입 연산자 왼쪽에 사용될 수도 있고 이쪽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 왼쪽에 사용될 때와 오른쪽에 사용될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컨스트한 버전과 컨스트하지 않은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하게 되겠고, 이 수정이 가능한 이 왼쪽에 오는 애를 위해서 이렇게 그 참조로 반환하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만들게 되겠고, 보통 그 만약에 이 배열에 유지하는 요 그 개별 요소들이 무거우면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요렇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식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요걸 언제 쓰냐? 타입이 무거울 경우에는 요렇게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한 버전, 컨스트하지 않은 버전 두 개를 만들어서 이런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 나는 왼쪽에는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은 요것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누가 쓰고자 하면은 문법 오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는 나중에 케이스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C out, C in에 우리의 케이스링을 인자로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왼쪽 요 연산자의 왼쪽 P 연산자가 K스트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재정의하는데 이항 연산자인데 왼쪽 P 연산자가 본인 객체가 아니면은 이 연산자는 메소드로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메소드로 이항 연산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쪽 P 연산자가 해당 클래스 객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Cout과 Cin의 경우에는 왼쪽 P 연산자가 K스트링이 아니라 printStream, 또 이런 iStream, outStream 등 다른 객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함수로 재정의해야 되는데, 일반 함수로 재정의할 때는 friend 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함수로 정의하는데 이 객체의 private 멤버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만약에 getter들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불편할 수 있어요. 코드를 작성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서 번잡은 이런 friend 함수라는 이상한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friend는 어떤 개념이냐면 친구로 맺어주면은 이 친구한테는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번잡은 친구로 맺어주면 그 친구에게는 접근 제어가 무의미해집니다. private, protected 상관없이 모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count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setX라고 하는 일반 함수를 friend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setX 함수에서는 count 객체의 private, protected 멤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일반 함수고 n이 private 멤버이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문법적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에서는 setX를 count로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 C의 private 멤버를 이렇게 직접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iend 함수에게는 접근 지시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friend 개념은 객체량 캡슐화를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요소라고 지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번잡은 이런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게터들을 이용해서 그 프라이빗 멤버들을 접근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만 친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 전체를 프렌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클래스의 모든 멤버를 B 클래스의 접근제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A 클래스 정의에 friend class B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게 약간 요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count는 set x가 친구라고 자신이 지정해줬죠. 그렇죠? 같은 건가? 요 경우에는 보면 B는 A를 자신의 친구라고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A가 나는 B가 내 친구야 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B가 허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허용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상대방을 친구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 set x가 함수가 내 친구라고 count가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set x에서 count가 내 친구다 라고 해서 내가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처럼 클래스 B에 A를 친구로 지정해 놓으면 A에서 B를 사용할 때 B의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제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클래스를 프렌드로 지정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편리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많이 프렌드로 함수를 일반 함수를 프렌드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렌드 개념은 반사적도 추이적도 아닙니다. A 클래스가 B 클래스의 프렌드로 정의되어 있어도 B 클래스가 A 클래스의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B는 A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A는 B를 친구로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B는 여기서 A의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추이적도 아니에요. A가 B 클래스의 친구이고 B가 C 클래스의 친구라고 해서 A가 자동적으로 C 클래스의 친구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프렌드 개념은 객체장의 정보 은닉 개념, 캡슐화 개념에 전면 위배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C++에서는 성능보다는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friend 함수를 이용해서 요 연산자들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friend로 요 연산자들을 요 일반 함수들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항 연산자를 제공하는데 여기 첫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여기가 되는 거고 요거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함수로 이항 연산자를 제공할 때는 두 개의 연산자를 두 P 연산자를 다 인자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C out A B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OS를 반환해 줘야 되겠고 얘는 여기서 변화는 없지만 원래의 특성 때문에 const로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반환도 const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iStream 또 oStream으로 얘 OS를 또 IS를 이런 식으로 인자를 받아서 여기서 IS 이런 식으로 해서 O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OS를 이용해서 요 O에 있는 데이터들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일반 함수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문법적인 특성이나 언제 일반 함수로 연산자를 재정의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P2항 연산자에서 P 연산자가 그 왼쪽 P 연산자가 원객체가 아니면, 원객체 타입이 아니면은 이거는 그 일반 함수로만 재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cout a를 하는데 요 클래스를 위해서 요 연산자를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cout을 우리가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일반 함수로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는 메소드로 재정의할 수도 있고 일반 함수로 사용하여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함수로 재정의할 경우에는 성능보다는 간결성 때문에 friend 함수로 재정의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정의하면 C+E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메소드가 되면은 operator 플러스 A, C, B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할 건지 요렇게 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일부 단항 연산자들은 반드시 메소드로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항 연산자들 중에서도 그 일반 함수로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특별한 경우를 아니면은 이제 그 메소드로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렌드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거는 캡슐화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 메소드를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 메소드로도 재정의할 수 있고 일반 함수로도 재정의할 수 있으면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 1에 대해서만 일반 함수로 재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왼쪽 P 연산자가 다른 클래스의 객체 또는 원시 타입이야 할 경우에는 일반 함수로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A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도 얘는 일반 함수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와 얘를 만들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일반 함수로만 되고 얘는 메소드로 되니까 일반 함수로 하나 만들고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드를 만들고 오퍼레이터 A 플러스 int A 이런 식으로 해서 const A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이제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퍼레이터 플러스 A const 해가지고 하나만 만들어서 얘도 다 얘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1 정수를 요 A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그 변환 연산자가 explicit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explicit 만드는 것이 강건성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를 통해서 K-스트링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K-스트링은 두 가지 멤버 변수를 유지합니다. size라는 정보랑 buffer라는 걸 유지하여,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그 move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출력해 볼 건데, 그런 거 이제 좀 건너뛰고, 여기에 보면 이제 생성자, C 문자를 받으면은 스트링을 구하고, 길이를 구하고, 버퍼의 크기를 size 플러스 1로 한 다음에 몸체에서 요 값을 요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생성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는 이제 요 아덜과 똑같은 모습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사이즈를 아덜의 사이즈로 했고, 크기는 사이즈 플러스 1로 바꿔주고, 이제 아더에 있는 버퍼를 요 버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스 캐릭터 포인터 C 스타일의 문자일로 변환해주는 이 타입 변환 연산자는 S 버퍼를 반환해주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는 얘를 받아서 바꿔줘야 되니까 this와 other가 같은 애면은 A equal A 하면은 이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this와 other의 주소를 비교하고 있고요. 다른 애면은 이 other로 this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S버퍼가 널 ptr이 아니면 기존 공간을 반납해주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게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반납을 해주고 사이즈를 other의 사이즈로 해놓고 새로 공간 확보하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기존 공간을 반납하는 일, 그 다음에 새 공간을 확보하는 일, 복사하는 일, 요 세 가지 일이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비교적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는 반납하는 일만 빼고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자에서는 이 널 ptr이 아니면 요 동적 할당된 것을 반납해 줘야 되겠고, 이런 반납이 있으면은 이제 나머지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색인 연산자는 두 가지를 제공하는데, 얘는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컨스트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 인덱스가 오기 때문에 이 인덱스는 레인지 내에 있는지 봐야 되겠고, 레인지를 벗어나면은 예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코드는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얘는 컨스트 메소드이고 얘는 컨스트 메소드가 아니고, 얘는 값 반환을 하고 얘는 참조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참조 반환을 해서 그 대입 연산자 왼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면은 무조건 false가 되겠고, 사이즈가 같을 경우에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한 문자씩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만 여기로 오기 때문에 사이즈까지 반복문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6개의 비교 연산자는 얘와 얘만 만들면 되겠고, 나머지 4개는 아까 만들었던 additive 그룹과 마찬가지로 기존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 큰지 작은지는 둘 중에 그 작은 길이를 찾아가지고 그 길이만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하고 있고, 이 비교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길이가 다르면 길이가 긴 애가 더 뒤에 오는 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덧셈 연산자는 덧셈 연산은 좀 이따 하고 덧셈 연산자부터 설명드리죠. 여기서 덧셈 연산자도 이렇게 원래는 메소드로 재정의할 수 있는데 얘를 원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함수로도 재정의할 수 있고 함수로 정의할 때는 friend로 해줍니다. 이 friend로 할 때 이 friend를 지정하는 위치가 public 접근 제어이든 private 접근 제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이항 연산자인데 함수로 정의할 때는 매개 변수가 2개가 돼야 되겠고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매개 변수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A 더하기 B 해서 기존 A와 B는 바꾸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 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 객체를 만든 다음에 얘의 크기는 A의 사이즈, B의 사이즈 더하기 1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꾸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A 사이즈와 B 사이즈를 더한 값이 되겠고 버퍼의 크기는 요 사이즈에 플러스 1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A를 먼저 복사하고 그 A 다음에 B를 복사를 해서 널 문자까지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cout 출력하는 거 그리고 입력받는 거 요 두 가지인데 지금은 이 s버퍼가 그 널 문자를 끝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출력하고 OS를 반환해 주면 됩니다. 입력받는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문자를 사용자가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별도 버퍼를 만들어서 그걸 받아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들어올지 모르니까 가장 편한 방법은 캐릭터 벡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벡터는 저절로 동적으로 길이가 늘어나요. 그래서 버퍼를 받고 문자 단위로 계속 이 스페이스를 만날 때, 공백을 만날 때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이 벡터의 크기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이즈를 플러스 1 해가지고 이제 널 문자 이렇게 되면 다 0으로 초기화되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벡터에 있는 값들을 1로 복사를 해주면은 이제 우리 이 S에 이제 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